경력기술서 지금부터 당장 쓰지 않으면 이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지용의 취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직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직무가 맞지 않아서 혹은 커리어 성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직을 결정하시는데요. 특히 연차가 높아질수록 이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 경력직 취업 전문가 에듀윌 서미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서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터뷰의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직 준비생들에게 특별히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경력기술서를 씁시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저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낸 그 하루하루가 다 경력이거든요. 그 경력을 여러분이 회사에 맞춰, 직무에 맞춰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저랑 같이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경력이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직을 준비하는 분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최근 경력 이직 채용 상황은 어떤지, 요즘 3년차 경력직 분들도 신입으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 요즘은 3년, 5년 근무하신 분들이 신입으로, 대부분 이 경우는 사기업에서 좀 공기업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업에서 막 고군분투 열심히 일하시다가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공기업으로 많이 넘어가시는데 직무가 딱 특화되지 않은 분인 경우가 좀 많아요. 영업관리나 영업지원 이런 쪽인 분들이 경력은 있지만 상세하게 보지 않는 공기업으로 가시고요. 사기업 경력은 세세하게 표시를 해주거든요. 3, 5년 경력 가지신 분들 중에서 그쪽으로 특화돼서 하신 분들이 사기업으로 이제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좀 공기업으로 넘어가시는 게 요즘 경력 이직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봉도 어느 정도 조금 포기하는 거고 경력도 포기하는 거네요. 네. 대신 나의 워라밸을 찾겠다. 맞습니다. 워라밸을 찾겠다 해서 공기업으로 넘어가시고, 아니다, 나는 커리어가 조금 더 중요하다, 커리어를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경력으로 비슷한 직무로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그럴수록 훨씬 더 경쟁은 치열하겠네요. 요즘은 정말 다 너무 치열하죠. 치열해요. 경력직 서류 전형에서는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까요?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싶어요. 무조건 경력기술서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경력기술서가 티저면 이제 자기소개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력기술서가 잘 뽑혀 있어야 자기소개서를 읽고 싶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직은 특히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경력기술서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꼭 알아야 하는 경력기술서 작성을 위한 팁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깔끔해야 됩니다.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티저도 보고 싶은 부분만 쏙쏙 뽑혀 있어야 보고 싶은 것처럼 개조식 딱딱딱 깔끔하게 적혀 있는 게 좋아서 가나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큰 숫자일, 작은 숫자일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이어야 해요. 평소 루틴하게 해왔던 일을 경력기술서에 쓰자면은 내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라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상세하게 언급을 하셔서 이 사람이 정말 실제로 이 일을 했구나 느낄 수 있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이 쓰실까봐 예를 들어 이만큼의 예산의 규모에서 어떤 일을 했다 정도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최대한 영혼까지 끌어내셔야 돼요. 다들 루틴하게 했던 일은 이거는 솔직히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고 안 쓰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일이에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을 해서 매일 시행, 주 몇 회 시행, 주기만 표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직 자기소개서 작성 시 소재 선별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력직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을 때려 넣으시면 돼요. 아무리 경력직이어도 1번부터 4번까지 회사에서 했던 일을 다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대기업, 공기업 공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공통인데 대기업도 채용 공고에 경력직은 웬만하면 명시를 해주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을 최대한 찾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력직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신입소개서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요즘은 신입도 경력을 갖고 찾아옵니다.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인턴에서 했던 경험을 다양화해서 작성을 합니다. 다른 점을 찾자면, 신입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직무에 일을 안 해봤어도 소위 말해 역량이 보이고 싹이 보인다고 했죠. 자기소개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경력직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사람을 찾는데 역량만 보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무조건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한다. 이게 차이라면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면접이죠. 경력직 면접에서는 특히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직 사유거든요. 그래서 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되물으세요. 나는 왜 이직을 하고 싶지? 이 일에서 어떤 게 아쉬웠지? 계속 타고 들어가서 이직 사유를 찾아주셔야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진실돼 보여야 돼요. 경력직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얘가 진짜 이 일을 했나? 라는 게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몇 명이서 했니? 예산은 어느 정도였니? 사실 확인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거짓말을 쳐둔 부분이 있다면 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것들 그런 거를 자세하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이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이라도 컴퓨터로 워드로라도 꼭 정리를 해봐 주시는 게 이직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직을 하실 때 연봉을 가장 크게 고려하신대요. 다른 건 다 좋았지만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했을 경우 어떻게 포장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진솔한 컨셉으로 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먼저 표면적으로는 연봉 그 이외의 것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연봉 때문에 이직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 연봉 더 줄 테니까 와 그럼 이 사람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뛰어넘는 나의 이유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진짜 이유를 말해라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말해 라는 그 연기와 컨셉으로 물론 생계도 나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정도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실성이랑 상당히 대치되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진실 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면접입니다. 오늘은 서미연 교수님과 함께 반드시 성공하는 이직을 위한 핵심 팁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기업 혹은 공기업 이직 준비를 위한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에듀윌 취업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취터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